새마을운동과 의식주의 변화. 제주에서의 새마을운동은 농업과 농촌사회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지역 경제와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의 제주는 이러한 산업화의 발전 과정을 거쳐 형성된 근대적인 도시입니다. 제주는 1960년대 이후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사회 간접 자본이 정비되고 확충되면서 본격적인 경제 활성기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감귤 재배와 독보적 국내 여행지로서의 마케팅은 1970년에서 80년대 제주에 있어 소득 증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주의 새마을 운동과 그 성장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립한 국가적 경제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중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진행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제주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농업 중심의 도시에서 근대적인 도시로서의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제주는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오는 지역적 고립과 일제강점기, 사삼사건 등의 역사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점으로 도로 확장, 용천수 개발, 전력 개발, 항만시설 등 사회 간접 자본이 확충됨으로써 산업경제의 생산 기반이 구축되어 갔습니다. 특히 관광 개발의 촉진은 제주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1971년부터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광지 개발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간선도로의 개설과 확장, 제주공항 확장과 보행여객기 취향, 제주항 확장과 카페리 취향, 통신망 구축 등 각종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정비되었습니다. 이후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시행되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먹고 있기에 급급했던 제주 농어촌의 생활은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만큼 나아졌습니다. 1969년부터 1971년까지 3년간의 제주도 농가 경제는 연평균 7만 400여 원의 잉여금이 생겨 전국 농가 평균 3만 8,500여 원을 크게 상회할 정도였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농가 수입과 지역 총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면서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인농현상이 감소하고 이식주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간 노동복으로 애용되었던 갈롯이 사라지고 나일론으로 대표되는 합성섬유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식생활은 1950년대까지도 잡곡 위주였는데 대부분이 쌀밥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전통적인 초가들이 슬레이트 집으로 개량화되기 시작했고 철근 콘크리트에 의한 현대식 주택들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기간산업, 도로, 공항, 항만건설 1. 현재 제주의 도로망은 마치 거미줄처럼 제주도 전역에 촘촘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제주의 해안을 일주하는 일주도로, 남북을 관통하는 횡단도로, 육지와의 연결교통인 항공과 해상교통은 제주 발전의 필수 요건이었고 제주 발전의 전령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현대적 임의 도로가 개설된 것은 1917년입니다. 총 연장 181km, 너비 6m로 만들어진 신장로라 불리는 제주의 해안을 따라 만들어진 일주도로입니다. 당시 신장로의 개설은 일본이 제주의 수산자원과 물자수탈, 그리고 제주를 산물이 생산기지로 만들려 했던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일주도로는 해안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돕고 증가하는 관광 렌터카 및 물류 유통 등의 교통량을 감당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주도로와 더불어 제주를
근대 도시로 성장하게 한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를 남북으로 횡단하는 횡단도로입니다. 제1횡단도로인 일명 516도로와 제2횡단도로인 천백도로, 조선시대 제주의 삼읍을 연결했던 도로를 정비한 평화로와 번영로가 있습니다. 제1횡단도로인 516도로는 한라산의 동쪽 사면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로 제주와 서귀포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도로의 포장은 1962년에 시작하여 여러 번의 보수를 거쳐 1981년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이동하려면 5시간이 넘었는데 1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산업용보다는 제주시 서귀포 간의 출퇴근과 한라산 등반의 성지인 성판악 휴게소와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숲터널 등 관광도로의 역할이 더 높아졌습니다. 다음 제2횡단도로인 천백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1969년에 시작되어 1974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제주와 중문을 잇는 도로인데 교통, 소통 완화와 영실, 아흔아홉골, 어승생, 어리목 등이 경순기 개발, 유휴지 개발 등 제주도의 산업과 교통 발전에 큰 구실을 한 도로입니다. 최근 한라산의 겨울 눈꽃을 감상하는 대표적인 도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와 중문을 잇는 주요 도로인 평화로가 있습니다. 평화로는 지방도 1135호선으로 총 연장 길이는 29km입니다. 이 도로는 중산간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한 1967년부터 산업도로로 불리다가 서부 관광도로로 불려졌고 지금은 지방도 1135호선으로 평화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교차로를 입체화한 도로인데 제주시와 중문 관광단지를 논스톱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 도로는 제주시와 제주 서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중추도로입니다. 요즘 평화로 주변에는 박물관, 골프장, 대형 카페, 오름 탐방로 등이 나뭇가지처럼 연결되어 제주 관광의 대표도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와 제주도 동남쪽인 성읍민속마을과 표선을 잇는 번영로가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표선리를 잇는 35.9km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제주 동쪽 지역의 남북을 연결하는 중추도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 동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개설한 도로입니다. 번영로가 개통됨으로써 제주시와 표선 간 자동차 운행 시간이 2시간에서 5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번영로에서 성산포로 이어지는 비자림로와 더불어 자연 테마파크 공원과 유명 카페, 승마장 등이 포진되어 관광객의 발걸음을 잡고 있습니다. 제주의 기간 산업, 도로, 공항, 항만건설 2. 제주에는 현재 2개의 비행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주국제공항이 있고 정식 공항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천읍 교래리에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정석 비행장이 있습니다. 제주 최초의 하늘길 관문은 일본군이 중국 대륙 침략에 전진기지로 활용하였던 1926년부터 4년여에 걸쳐 만든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이었습니다. 이후 1942년 태평양 전쟁과 함께 제주가 병참기지화되면서 제주시 용담동에 현재 제주국제공항인 정뜨르 비행장이 추가로 건설되었습니다. 이 공항들은 일본의 패망과 함께 방치되다가 정뜨르 비행장이 1950년 한국 전쟁 때 일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958년 서울을 비롯한 제주, 부산, 강릉, 광주 등과 정식 항공 노선을 개설하면서 본격적인 제주공항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968년에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승격되었고 1972년에는 교차 활주로가 착공되어 대형 여객기들이 오고 가는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과거 제주는 사면이 바다이지만 육지와 바닷길을 잇는 항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해안에 항구로 이용되기에 유리한 지형이 적고 현무암 암초와 풍파가 심하여 배를 정박하기에 불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 근대 해운의 시작은 1895년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를 거쳐 부산까지 운행했다는 기선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제주는 3, 4일이 소요되고 제주에서 부산은 2일 혹은 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1930년대에는 제주와 일본을 연결하는 노선이 운항되었습니다. 이 노선을 이용하여 목포나 부산, 일본의 오사카를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근대적인 제주 독자의 항로는 1955년 제주 부산 주 6회, 제주 목포 주 4회가 처음입니다. 특히 해운의 획기적인 발전은 1977년 4월 14일 카페리의 취항이었습니다. 제주 부산을 16시간에서 5시간 단축하여 11시간 만에 도착하는 도약을 보였습니다. 이후 현재는 제주항과 강정항을 중심으로 대형의 해외 크루즈선과 육지부를 운항하는 다수의 노선이 갖춰져 있습니다. 제주의 기간산업 전기건설. 제주의 전기 공급은 1926년 제주시 건입동의 40kW 내연 중유 발전기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제주 지역의 전력산업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이 될 때까지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1956년 한국전쟁 이후 유엔 한국재건단에 의한 전력설비 복구에 따라 제주, 한림, 서귀포, 모슬포 4개 지구에 디젤 발전기가 설치되어 비로소 일반인들도 제한적이나마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1961년부터는 제주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1968년 7월 제주 서귀포 간의 제주 지역 최초로 송전선로가 건설되었고 1970년 3월에는 1만 킬로와트의 제주 화력발전소가 준공되어 제주에 근대적인 전력 설비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1980년에서 90년대 제주의 전력 계통은 육지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주요 전원은 소규모 화력의 내연 발전소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안정적인 전원을 확보하고 전력 사업의 수지 개선을 위해 제주 육지부 간 전력 계통 연계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이 제주 해남 간 해저 전력 케이블입니다. 이로써 제주에도 육지에서 송전하는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력발전과 일부 위험성이 있는 원자력을 대신해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풍력발전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주에서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이치와 난류의 영향, 해양성 기후, 기온의 영교차나 일교차가 육지에 비하여 작고 해륙평이 빈도가 높은 곳입니다. 바람 많고 돌 많고 여자 많은 삼다의 섬이라 불리는 제주도는 실제 바람의 많음을 수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연평균 풍속은 3에서 6ms로 내륙 지방보다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풍력 발전에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의 풍력 발전은 1975년 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설치한 2kW짜리 원령리 풍력 발전기가 시작입니다. 1990년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1992년 관광홍보용으로 중문관광단지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의 서쪽과 동쪽, 산간 지역에는 거대한 바람개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진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주의 바람은 겨울 북서풍이 부는 서쪽과 북서풍이 한라산에 부딪혀 휘어드는 동쪽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풍력발전 단지가 섬의 서쪽과 동쪽 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풍력발전기의 거대한 바람개비는 외국의 풍차처럼 제주가 이국적인 관광지로서의 풍광과 정치를 자아내는 대표적인 경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 성세기해변 풍력발전기, 월정 해상풍력단지, 중산간 용류오름 사이 바람골을 지키고 있는 삼달리 풍력발전단지 등이 그것입니다. 최근 제주는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수천 년간 우리의 선조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 바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에 이르러 소중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기간산업, 수도건설과 제주 전통 용천수. 제주의 근대적 상수도 개발은 1957년 7월 3일 제주시 산지천변 건입동 금산수원에서 1일 141세제곱미터의 수돗물 공급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7년 외도수원, 1969년 삼양수원, 1970년에는 어승생수원 등이 용천수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1972년부터는 삼양, 도련, 아라지구 등의 지하수 관정이 개발되면서 제주시 전역에 상수도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는 물이 매우 귀한 섬이었으며 안악들과 아이들의 일과는 매일 물허벅으로 용천수를 길어다가 집에 있는 물 항아리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중산간 지역은 가뭄이 들면 용천수와 우물이 말라서 먹을 물을 구하러 먼 해안 지역에 가서 물을 길어다 식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식수를 확보하는 일로 고충이 많았습니다. 제주의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된 시초는 1966년에 시작된 어승생 저수지 개발 사업이 1971년 12월 10만 톤 저수 용량의 어승생 저수지가 완공됨으로써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의 전 가정으로의 상수도 보급은 1990년대가 되어서야 완전히 해결됐고 이는 제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생명수는 용천수였습니다. 제주의 용천수는 기본적으로 지하수를 근간으로 하기에 결국 제주의 용천수는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민들의 생활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는 청정한 생명수로 불리는 제주 삼다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주 삼다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서 제주 지하수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생수입니다. 지하 420m 밑에 있는 화산 안반수를 원수로 사용하여 물맛이 언제나 한결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 제주 사람들이 식수로 이용하였던 용천수와 같은 형태의 물입니다. 용천수는 제주 섬에서 대수층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새를 통해 지표로 솟아나는 물을 말합니다. 용천수는 제주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로 표현될 만큼 소중한 자연 자원입니다. 제주에서 용천수는 단순히 식수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목욕이나 빨래, 가축용 등 일상생활에서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용천수를 보호하기 위해 용천수가 솟아나는 곳에 돌담을 쌓아 가축이 출입을 막고 외부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0년 초 제주에서 알려진 용천수는 911개 정도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총 911개소의 용천수 중 제주시에는 540개소가 분포하고 있고 서귀포시에는 371개소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와 함께 전 지구적 환경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 한 모금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인구는 수십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주는
뛰어난 수질을 자랑하는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제 물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제주 용천수는 지질, 생태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크지만 문화유산의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삶의 터전이었던 용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여 제주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아름다운 제주를 가꾸고 유지하는 기본은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주의 기간산업, 귤산업. 1960년 이전까지 제주 지역의 산업은 농업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경제 구조였습니다. 제주의 산업 발전은 1960년대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힘입어 산업화 및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 간접 자본이 확충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주산물인 고구마, 유채, 축산물, 수산물 등을 가공하는 제조업 육성은 제주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감귤을 중심으로 한 농업의 성장과 관광 주도형 지역개발 전략으로 경제의 양적 증대는 물론 산업 구조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농수산물 수입 개방과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제주 경제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이에 대응하여 농업 구조의 조정과 함께 자연경관 감상위지 정적 관광에서 탈피하여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관광 일학 및 수용시설 확충, 아울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따뜻한 기후를 자랑하는 제주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는 전복, 흑돼지, 감귤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전복과 감귤은 조선시대 왕에게 올려졌던 진상품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감귤은 1970년대 이후 대학나무라 불리며 제주를 풍요롭게 한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이기도 합니다. 제주에서 감귤을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조선시대에 진상했던 기록에서 11세기부터는 제주에서 감귤이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귤이 진상되면 임금은 과거 시험의 일종인 감귤 진상을 기념하는 환감제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온주밀감과 만감귤은 제주에 도입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02년 프랑스 출신 에밀 조제프 타케 신부가 1911년 제주산 벚나무를 일본에 있는 신부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온주밀감 15주를 받아 심은 것이 온주밀감 재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감귤 재배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5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주에서 감귤 심기는 1970년대가 최고조로 고도의 성장을 이룹니다. 최근 제주 지역의 농업은 거듭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이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 가공, 유통, 체험에 이르는 다양한 6차 산업의 수익 모델 사업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6차 산업은 1차 농특산물 생산, 2차 제조 또는 가공, 3차 유통, 관광, 외식, 치유, 교육 등을 통해 판매를 합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중 제주의 감귤은 6차 산업의 주역입니다. 최근의 감귤은 관광산업의 주역으로 변화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행은 단순히 보고, 사고, 먹는 즐거움에서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감귤 따기 체험 농장입니다. 감귤 따기 체험은 SNS에 게시할 수 있는 인생샷을 남길 수 있고 개인 귤 농장에서는 직접 귤을 수확하며 즐거운 추억을 남겨볼 수도 있습니다.